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뜻깊은 행사가 양주시 양주 이동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특별한 사진관이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주이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진관으로 꾸며졌습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예쁘게 꽃단장을 한 어르신들. 카메라 앞에 서자 쑥스러운 듯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오랜만에 사진을 찍어 행복하다는 어르신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본 지가 참 오래간만이네요. 예쁘게 치장도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 행복합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마워요. 이번 행사는 양주시 양주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사진 찍을 기회가 적은 어르신 30명에게 전문 사진작가가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고 액자에 담아 선물하기로 한 겁니다. 이날 강수현 양주시장과 박금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웃음 도우미로 어르신들의 미소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가 우리 다른 읍면동으로도 확산이 돼서 더 많은 어르신들께 따뜻한 추억을 선물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우리 양주시에서도 이러한 시민 참여형 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사진 촬영을 넘어 마음을 담은 복지가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양주 나리농원 봄 무료 개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양주시는 나리농원에 청보리와 유채, 메리골드 등 5가지의 봄꽃을 심어 지난달 24일부터 16일 동안 농원을 무료로 개방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많은 12,0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주시는 오는 9월부터 진행될 가을 개장에 대비해 천일홍을 심을 예정이며 입장료 쿠폰제 등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천 지역의 대표 축제인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포천시는 최근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축제 집행위원회를 진행했는데요. 백영현 포천시장과 산정리 마을 대표 등이 참석해 축제 프로그램과 예산 운영, 기관별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올해 억새꽃 축제는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될 예정인데요. 특히 올해 축제는 산정호수 축조 100주년을 기념해 수상 불꽃쇼와 억새 카니발 등 예년보다 풍성하게 구성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의정연수원 설립 부지로 연천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와 총 3차례의 부지선정위원회 회의, 2차례의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모에는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안성시, 연천군 등 6개 시군이 참여했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설립 목적 부합 여부, 지역 특성, 이용 편의성 등을 중심으로 공정성, 적합성, 합리성, 효율성의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결과 연천군은 모든 위원들로부터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부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가 드론 전문 기업과 구성한 컨소시엄이 2025년 드론 산업 육성 지원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기도와 경기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디지털 트윈 드론으로 만드는 쾌적한 경기 생활을 주제로 각종 행정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데요. 사업비는 약 3억 원이며 양주시는 옥정 등을 대상으로 초정밀 데이터를 구축하고 AI 영상 판독 기술을 활용해 환경 오염 감시와 불법 건축물 단속 등의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역 최대 현안 해결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매립 종료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인천의 대표 현안입니다. 지난 1992년 인천과 서울, 경기도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 매립지의 운영을 시작한 뒤부터 인천 시민들은 30여 년 동안 악취와 분진 등으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당초 2016년까지만 사용할 계획이었던 수도권 매립지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아직도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시의 제안으로 인천과 경기, 서울과 환경부가 수도권 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사자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사용 종료와 기한 연장이라는 갈등 끝에 2015년 6월 사자협의체는 수도권 매립지 내 산매립장의 일부인 현재 3-1 매립장을 2025년까지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인천시는 서울시와 환경부로부터 매립지 지분과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2025년까지 수도권 매립지를 대신할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매립지 연장 종료 시기가 도래한 올해에도 대체 매립지 조성 장소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된 대체 매립지 공모는 매번 실패로 끝났고 지난달 13일 공모 기준을 대폭 낮춘 4차 공모가 시작됐지만 이마저도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 여기에 지역별 소각장 설치도 주민 반발과 부지 선정 등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여론을 의식한 지자체장이 매립지를 유치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역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수없이 거론됐고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약은 실현되지 않았고 대체 매립지 조성은 현재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자협의체에서 4차 공모의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사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경우는 대통령실에라도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사자 합의 4차 공모를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나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나 기업의 경우에 그 인근 지역의 수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앙정부나 대통령실이 나서는 등의 모습들을 보인다면 4차 공모는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매립지 부지 확보보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한 방법 없이 대체 매립지 확보에만 집중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 현재 환경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결국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겠다는 것인 만큼 새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소유창입니다. 올해 경기 온라인 학교가 문을 엽니다. 물리적 한계가 없는 디지털 학습터를 만들어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이세진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영어 수업이 한창인 초등학교 교실. 선생님 대신 저마다 책상 위 전자기기를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화면 너머에서 말을 거는 외국인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Where is it? It's under the table.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 수업. 온라인 공간에선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줌으로 영어 회화 수업을 하는 거예요. 진짜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발음을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아해요. 외국어 와가니까 소통도 좀 되는 것 같고 화면 보고 배우고 얘기하면서 배우니까 더 재밌어요. 부천의 이 초등학교는 규모가 작아 원어민 교사를 둘 수 없었지만 경기 온라인 학교 시범학교가 되면서 영어 회화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도교육청 소속 국제교육원의 원어민 강사가 이곳을 포함한 소규모 학교 6곳을 대상으로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도심 속에 있지만 전교생이 37명의 아주 소규모 학교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지금 영어에도 관심이 많고 해서 원어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 해서 경기 온라인 학교는 외국어 수업뿐 아니라 향후 더 다양한 과목에서 활용됩니다.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수업을 실시간 화상 수업이나 미디어 콘텐츠로 제공해 학교 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공교육 범위를 확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해외 학생, 다문화 학생들에게도 공평한 학습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교와 공유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모두를 위한 촘촘한 배움의 학습 안정망을 만들어가는 도교육청은 이달 본격적으로 온라인 학교 문을 열고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 콘텐츠와 실시간 수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홈플러스 마트 노조는 11일 기업 회생 신청 100일이 지나도록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현재까지 27개 임대점포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폐점 예정인 9곳까지 모두 36개 점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요. 마트 직원들과 입점 점주들은 지역별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공동 대책위를 만들어 MBK 측에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MBK가 내세운 고용 안정 지원 제도가 사실상 희망퇴직 유도책이며 폐점 시 인력 전환 배치 계획도 마트가 주로 실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는 점포 임대료 협상 등 자구 노력을 이유로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을 7월 10일로 연장한 상황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전국 평균 분양가가 1년 새 1억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가 조사한 분양가 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 전국에 공급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7억 7,235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496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평균 분양가가 17억 6,735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 8억 8,625만 원, 부산 7억 8,775만 원, 대구 7억 7,081만 원 순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건축 자재와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으로 오른 분양가가 하반기에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대학들과 협력해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섭니다. 시는 총 53억 원을 투입해 늘봄 학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가 이번 사업의 주관대학으로 총괄 계획을 맡고 인천대와 인하대, 경인여대, 재능대, 청운대, 안양대 등 6개 대학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는 올해 100여 개의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000여 명의 전문 강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초등학교 늘봄 교실 400곳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8천여 명의 초등학생이 교육 돌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교육부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와 연계한 늘봄 학교 지원 과제에서 전국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향후 5년간 매년 4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라이즈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으로 대학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지역사회에 확대 적용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시는 지역 대학들이 수준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인천시 교육청, 인천 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초등학교 현장에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기교육의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는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가 이어집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는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24개 교육 현안 토론이 이루어진 가운데 올해는 26번의 토론을 통해 교육 격차 해소, 학교 안전, 미래 교육 같은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